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투명한 아파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감소한 데에 비해 가구수는 증가하고 2세대 가구보다는 1세대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백히 현재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개개인의 우연적 만남과 일상의 공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앱으로 일상을 완전히 공유하거나 중고거래를 하거나 잠깐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내밀한 모습까지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화가 진행될수록 역사적이게도 연결점을 찾고 나를 내보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이는 그 모습은 사실은 활발하게 연출된 장면입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연출함으로써 나를 더 드러낸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람과 소통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 데에 비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 데에 비해서 주거 모델은 여전히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추구하는 방식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하는 사회적으로 투명한 주거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모델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주거 모델의 적용을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한상형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투명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상형 아파트가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한상형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완벽한 그리드 배치, 반복적인 세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치 도상에서 도시의 맥락을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도 재건축 연한이 되어서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리모델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진행에 있어서 사회적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한상형 아파트 단지 한 군데를 선정을 하고 그 아파트 단지가 투명성의 관점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한 주거 모델을 설계를 할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사이트는 대전 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터 아파트입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개의 단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구성이고 전형적인 한상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으로도 비슷한 단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출입구는 총 3개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상 공간은 사실상 대부분 주차장으로 아이랩에서 봤을 때는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주변부 아파트들까지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담장인데 낮지만 분명히 이 존재하는 담장들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메가블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상 공간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 공간의 면적은 상당히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부터 아파트는 한상형 아파트가 갖는 투명성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주거 모델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의 방식의 전략을 한 개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토어를 북측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을 세대 면적으로 활용을 하고 북측과 남측으로 수평 증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있는 1, 2층의 세대를 제거해서 필로피로 만들어서 관통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고 부족해진 세대 수는 2개층 수직 증축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넣고 그리고 1층의 필로피는 상업 가로화, 지상에 있던 주차장은 완전히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보행 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남측, 북측으로 이제 수평 증축을 진행하는데 남측으로 증축된 면적은 기존에 있던 거실과 다른 성격의 거실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 부분이 그 아파트에서 베란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란다를 통해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사람들의 생활상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창 자체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거실이지만 나의 내밀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하나하나가 아파트의 파사드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증축되는 공간은 하나의 세대 간 연결을 있는 이제 세대 간을 연결하는 편곡도인데 단순히 세대 입구만 존재하는 그런 편곡도가 아니라 실제 그 세대마다의 주방을 연결하는 장치가 있거나 혹은 팻마루를 놓아서 완전한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조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부 세대는 리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증축된 면적과 포함 면적을 가지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1인 가구 혹은 1세대 가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임대수익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층 공간이 보행 가로화가 되면서 사실상 입주민의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감소된 입주민의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매우 중심화를 하고 그 커뮤니티 시설을 이을 수 있는 공중보행로로 5층 레벨을 조성합니다. 공중보행로는 단지의 열을 우선적으로 있고 각 동의 편곡도를 통해서 행이 연결되어서 결국 모든 단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주동의 북측에 위치해서 남측의 거실 보완을 접하지 않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세대평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자면 포어가 북측으로 빠졌고 남측으로는 얕은 거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의 거실은 이 안쪽의 거실과는 다르게 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얕은 거실이 결국 저희가 도시 아이레벨에서 보는 이제 이면이 될 텐데 이곳이 세대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의 편곡도는 그냥 세대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닌 식탁이 연장된다든지 팻마루가 설치된다든지 하는 공간이 세미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그 북쪽으로는 이제 그 코어가 연결이 되는데 코어에서 공중보행로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 공중보행로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편곡도와 보행로, 코어, 커뮤니티 공간이 한 층에서 모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도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코어에서 내려서 편곡도를 통해 다른 공중보행로 혹은 세대 간 이동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코어를 통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배치도로 설명을 드리면 배치도로 설명드리면 이제 전 배치도, 후 배치도의 이제 다이어그램인데 이전 배치도와 후 배치도에서 모두 이제 벽으로서 기능하는 담장과 건물의 일부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배치도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막혀있는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하고 그 파란색으로 표현된 인도가 부분 끊겨있고 대부분의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조경이 따로 없이 그냥 아파트의 경계를 만드는 역할만 해왔다면 이제 변화된 배치도에서는 담장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냥 그 1층 공간이 완전히 보행로가 되냐 혈안이 부분 동선을 이루는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5층 레벨에 있는 공중보행로는 모든 단지의 열을 우선적으로 있고 편곡도를 통해 행까지 이어져서 각 커뮤니티 시설을 5층 레벨에서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갇혀있던 코어가 외부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세대 내의 면적을 늘릴 뿐만 아니라 공중보행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수직 동선까지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각각의 책이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보행로의 역이 세대의 그 편곡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시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가 그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 기존의 주차장으로 꽉 차도 막힌 인면들을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보행가로화가 되고 공중보행로가 보이는 풍경과 남측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면 그리고 북측으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보일 수 있는 편곡도의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코어가 바깥으로 빠진 것도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남측 인면이 이제 베란다 정도 보이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막혀서 보이지 않았던 창이 완전히 드러나서 자신의 연출된 모습을 그대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북측에 보통 한상형 아파트는 이제 향대문의 북측이 거의 솔리드하게 막혀 있었다면 완전히 그 동선으로서 기능하는 역할을 이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은 남측으로는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상징하는 이면이, 그리고 북측으로는 동선과 세대 간의 실질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최종적으로는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이 아파트의 존재 자체가 이 도시에서 가로막힌 어떤 하나의 막힌 블록이 아닌 내가 언제든 저기를 지나가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투명성이 강조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지지자들이야? 이 아파트처럼 보러 오셨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모델링 제가 지금 한상형 아파트의 인도시하는 한상형 아파트 리모델링 가지고는 한계, 아쉬움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설계에 무너지치면은 그런 거를 다 담아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얘기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어떤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공용 부분에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설계를 하는 것이어야지. 지금 결코 아파트 구조에서 코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어떤 조건을 어느 거는 존중하고 어떤 거는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건데, 이거는 코어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발권이면서 면접자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건 그 다음에 공중부의 통로가 연결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비포 애프터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아파트가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신축하는 어떤 이때는 비포 애프터로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한상형의 모습을 이렇다라는 걸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파트의 너무 구조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 아파트가 저렇게 쉽게 생각처럼 저 전면스럽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그 현실성이 없는 프로젝트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사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리모델링된 한상형 아파트들을 실제 도면을 비교해가면서 분석을 했었는데, 기존에 중앙부에 존재하던 코어를 완전히 북측으로 빼서 지하주차장과 연결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이 실제로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랑 계단이 다 빠졌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아파트죠? 레미안 대치 우성 하이스톤이 있다는. 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벽을 그대로 남겼는데 해당 그 사례에서는 이 공간을 결국엔 데드 스페이스로 남겨뒀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벽을 허물어서라도 이걸 세대 내의 면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했고, 보시면 모든 그 프로토타입에서 가능한 내력벽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평면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부분이 제가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했는데, 내력벽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말씀해주신 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 계단을 완전히 빼는 거는 이미 증재하는 사례에서 제가 분석을. 근데 엘리베이터 계단 다 빼서 전체적으로 뒤에 그 연결시키는 목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도를 설치하지는 않았고, 해당 그 사례에서는 이제 목표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서 그 지하주차장을 기존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하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빼서 새로 신설을 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과 새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빼고 북측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 사례와 완전히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저도 가능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게 대치동의 사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전이 홍대 앞에만큼 진보적인가? 수노래방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수노레방과 뉴욕에 있는 호텔들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커튼 안 치고 하는 거를 그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의 근본 베이스에는 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까 인스타적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일회성으로 거의 있는 것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주거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늘 보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욕구들이 있는데 어디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대전이 이 정도로 진보적이고 비일상이 아니고 익명성이 아닌 누가 사는지를 다 아는 서로의 아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거기서도 이것이 유효하게 해서 목적은 아파트 값을 올리고 싶은 것 같긴 한데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과정은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하시네요.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적용된 주거 모델이 현재 없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겠지.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회성이나 이제 일회성으로 내가 공개하고 싶은 그 장면만을 이제 연출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하이라이트라든지 피드라든지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을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젊은 세대든 아니면 조금 그 기성 세대든 그런 욕구가 이미 존재를 하는데 그게 적용되는 게 저는 느린 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거실을 없앤 것이 아니고 얕은 거실과 깊은 거실을 이분화해서 보여주고 싶은 공간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을 나눈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어느 레벨에서 보이느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냥 전체적으로 필요되는 수명이지니까 그 인면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폐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만 보다가 수명에서 층마다 다른 필요의 부분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거주자들이 각자 저런 공간의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를 위해서 정말 각자 레벨에서 건너편에서 동일 레벨이나 아니면 약간 높이 낮아져서 그걸 기대하면서 어떤 뭔가를 쓰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둘 다가 우선 부분적으로 만든 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아이 레벨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을 시작한 것이 맞고 동시에 이제 남측 거실을 바라보는 반대편으로는 편곡도 그 북측에 이제 편곡도이기 때문에 그 편곡도는 커뮤니티 공간이고 각 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를 마치 옆면처럼 하나의 벽면을 전체를 바라보는 레벨이 모든 층에서 이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레벨에서도 혹은 그 위 레벨에서도 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벽면의 기능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얕은 곳은 제가 꾸미고 싶은 공간이 명확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젊은 친구분들이 되게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인스타그램에는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스튜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를 꾸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저 홍대에 오면서 참 그 인생 내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아까 요새 트렌드의 그런 거에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것들이 한국 특성상 뭐 한 곳에서 이렇게 떴다 사진으로 그러면 또 따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라는 거를 이 주제를 딱 선택했을 때부터 이런 의식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에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우리가 다 용인해 줄 수 있지만 아파트는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손끝에 막 그런 거라 손끝 밑에 그런 박히는 가시 같은 거라서 나는 용인이 될 수 있는데 위치 때문에 홍대 앞에 있는 요 앞에 밑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기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지점이었으면 이왜 대전이었던가 그 지점이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대전이 아니라 서울이든 용인이든 그 어느 도시에 있는 아파트든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네네. 일바잖아. 아, 일바. 일바. 일바는 뭔가 그럴싸한 강한 포기 정도는 그럴 수 있었겠네. 아니면은 이제 주인이 없는 아파트. 그래서 단기 임대하는 아파트로 통째로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 라든지 어떤 그런 가정치가 더 있으면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그 사이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본인 집이에요, 거기. 네, 맞습니다. 옛날에 살던 데인데 이제 제가 아는 곳 중에 이런 판상형 아파트가 그리드로 가장 넓게 배치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10개 동, 15개 동만 있는 것이 아닌 거의 한 동, 2동 가까이를 완전히 바꾸는 걸 적용시키기 유리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판상형 아파트가 그리드로만 배치되어 있었으면 저는 어느 사이트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